지난 9월부터 이어진 인도 삼성 노조의 파업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선을 넘고 있는 파업의 형태에 지켜보는 이들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은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성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가 되었음에도 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더 이상 삼성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인도의 파업 형태는 흡사 베트남에서 발생했던 파업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성으로 한때 포스트 차이나라며 각광받았던 베트남은 배은망덕의 표본이었습니다. 베트남 나라 경제의 25%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던 베트남 경제였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삼성의 역할은 매우 컸죠. 이에 베트남 청년들 사이에서 삼성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복리 후생과 높은 급여 때문이었는데요.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숙사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과일까지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은 물론이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노래방, PC방, 피트니스 센터 등이 기숙사 내에 모두 구비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내병원, 탁구장, 편의점 등 각종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리후생과 높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삼성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파업을 이어왔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강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요구와 기물까지 파손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의 투쟁에 한국 기업들은 칼을 빼들었었죠.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인도, 대만 등으로 이전하고 불법 파업을 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을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떠나가자 베트남 정부는 그제서야 불법 파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한 수상령 등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미 버스가 떠난 후였습니다. 인도는 어느 정도 베트남의 낙수효과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중국, 베트남 등의 대안으로 인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도의 성장과 시장성 등은 베트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인도는 어마어마한 인구와 인건비가 더욱 저렴해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인도 또한 베트남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는 근래 벌어졌던 시위 중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000여 명 가까운 시민들이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구금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위로 구금되었던 사람들 중 600명이 삼성전자 인도법인 첸나이 가전공장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의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은 2007년부터 LCD TV와 모니터, 세탁기, 에어컨에다 대용량 이도어 냉장고와 세탁기 등 여러 가전제품을 양산하는 생산 거점입니다. 삼성이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 120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1,500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9월 초부터 파업에 나섰으니 삼성으로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까지 동반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새로 결성된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죠.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에 의해 결성된 삼성 인도노동 복지노조가 속한 인도노동조합센터 측은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중에는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 주 35시간제로 해달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 35시간제 노동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을 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삼성전자 한국 본사는 물론 대다수 한국 노동자들은 40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갑자기 인도 공장에만 도입한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35시간제를 도입한 독일조차 철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최근에서야 단계적으로 35시간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이미 도입한 나라들에서도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시간제 도입을 이뤄낸 독일 철도노조도 40시간제에서 바로 35시간제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이미 38시간이었던 거에서 5년간 단계적으로 줄였기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2년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붙는 등 합의하는 과정을 꾸준히 거쳐오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막무가내로 그런 과정들을 건너뛰고 바로 35시간제를 하자고 하면 당연히 바로 수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노조 측은 직원이 산재 등으로 사망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직원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유족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며 고용승계 제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산재 유가족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죠. 하지만 기술력이나 품질과 연관될 수 있는 직책을 능력과 무관한 세습의 형태로 물려주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현행 3만 5천 루피 하나 약 56만 원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첸나이 지역의 다른 공장 노동자들 평균 임금인 1만 9천 루피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인상 요구액은 7만 1천 루피로 현재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삼성전자 인도 총파업 사태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인도 정부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급기야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의 라자 장관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임금 문제에 있어 대신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끼치른 바 있습니다. 파업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정부 또한 삼성이 강성 파업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도 매체는 삼성전자 인도 공장 파업합에 도달이라며 파업이 끝난 것처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파업에 정치권까지 엮여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자 삼성전자 측이 유사시에 대비해 인도에 있는 생산 라인 중 일부를 튀르키예로 옮길 수 있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튀르키예에 자체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몇 년 전부터 튀르키예를 유럽과 중동,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생산기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정치권까지 나서서 파업을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삼성이 그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튀르키예에 가전 생산 공장을 세울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내세우고 있는 제조업 발전 정책인 메이드 인 인디아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삼성이나 LG 등 우리 대기업들의 인도 현지 생산 공장이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현지 여론을 고려해 이들은 현재 풀려난 상태지만 경찰력을 내세워서 이런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는 것은 인도 정부도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번 파업 사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인도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애플, 구글 등 빅테크의 중국 제조기지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이죠. 인도 정부가 전자 제조 등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고질적인 강성 노조가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굳어져 버리면 새롭게 생산기지를 옮기려는 기업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삼성이 인도 말고 튀르키예라는 대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마냥 강성 노조에 휘둘릴 삼성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우쳐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는 해서는 안 되고 들어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인도가 아니라도 어느 나라에서든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그런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명분이나 환경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삼성이 해야 할 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도의 근로자들 또한 베트남의 근로자들처럼 눈앞에 이익만 쫓다가 결국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노사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가져와 완만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